자, 배임죄입니다. 자, 의의를 보면, 자, 보호 정도는 위헌법입니다. 고 했죠? 횡령죄하고 똑같죠? 그리고 미수처벌하는 것도 똑같고요. 상습범 없다는 거 기출된 적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둘 다 상습범이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임무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이익이야, 이익. 객체에는 재물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오로지 이 이익만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이득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점에서 횡령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순수이득죄다 하는 겁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위헌범이라고 했죠. 따라서 밑에 위태범이다. 여기 동그라미. 위태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확정되어야 한다. X. 자, 본질을 봅니다. 본질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배신설이 있고 하나가 권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한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신설을 취하고 있죠. 자, 의의를 보시게 되면 타인 신뢰를 배반하는데 배반 밑을 보시고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쭉 와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리권 밑을 보시고 X. 대리권을 요한다는 것이 권한설이죠. 권한설. 근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한설이 아닌 배신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재산보호 권리 의무가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해서 배신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가보시면 배신설, 즉 배임죄가 되려면 반드시 타인 사무처리자가 법적 대리권이 있음을 요한다 하면 틀리죠. 권한이 없는 자도 본죄의 주체가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3번을 보시면, 자, 횡령죄와 배임죄는 배신성에서 본질을 같이 하지만 우리 횡령죄의 본질은 뭐였어요? 명득행위설이었죠. 배임죄는 배신설이고, 어쨌든 둘 다 타인 재물 보관자 또는 타인 사무 처리가 주체가 되고 그 타인성에 있어서 타인을 배신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횡령은 재물이 객체가 되고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학설이 이상하게 결론 내려버려요. 분명히 재물과 이익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고 병립되는 개념이잖아요. 대등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재물이 이익보다 특별관계에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횡령이 안 될 때에 비로소 배임죄를 검토해본다. 이렇게 학설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설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견해는 횡령과 배임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그냥 이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임죄 갑니다. 자, 배임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죠. 그래서 이것을 타인 사무 처리자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신부범이다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임무 위배 행위로서 이게 배신행위죠. 이 배신행위를 할 때 착수가 있는 것이고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이 취득하게 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손해를 가했을 때라는 것이 나오죠. 요 점은 사기죄하고 차이가 있죠. 사기죄는 취득밖에 없어요. 사기죄는 손해 발생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진 않지만 배임죄는 이 손해를 가한다는 것이 법조문에 들어와 있고 법조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배임죄는 기소가 된다는 점에서 요 점에서 기소 시기 관련해서 사기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밑에 주체 갑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주체가 된다 그랬죠. 이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는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요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 보존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타인 사무처리자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타인 사무처리자 하는 것은 대리권이 존재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하, 배웠잖아, 그치? 권한설이 아니라 배신설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 측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물을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배임죄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법령, 계약, 관습, 동그라미 1번, 사실상의 것, 동그라미 2번,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된다 하면 틀립니다. 둘 다 됩니다. 또 여기 똑같죠? 꺽쇠 1번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임관계에 기초봤을 때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타인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자기 사무라고 한다면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그 사무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그렇죠. 뭐라 할지라도 이것이 일단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라고 한다면 일단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례, OX 판례 정리합니다. 자, 1번 판례 많이 나왔어요. 자, 미생년자와 친생자 관계는 없지만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었다. 친모로 등재된 사람도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했다면 이것도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작년도 법원 행정고시에 나왔어요. 여기 지입죄란 말 나와 있죠? 지입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지입 차주와 지입 회사가 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할 텐데 여기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지입 회사 운영자는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원래 여기 지입죄라는 게 뭐죠? 지입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이 차주는 이 차량을 자기 돈으로 차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량을 뽑은 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뭐 택배 회사에 취직하든지, 그렇죠? 물류센터라든지, 뭐 학원 차량이라든지, 뭐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취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 자체를 그 회사 명의로 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자체는 회사에 귀속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그 차량은 내 겁니다. 낼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비부담이에요. 자비부담인 거죠. 어쨌든 간에 명의 자체는 회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데 근데 그 회사 운영자가 차주 몰래 이 차량 명의를 팔게 되거나 뭐 담보 맡기거나 하게 되면 차주와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 자, 1번 판례 무지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수십 번 나왔던 판례인데요. 우리가 예금은 들잖아. 은행에 다 예금 통장 하나씩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을 만들잖아요.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그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는 순간 그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 입금했죠? 저금했죠? 하는 순간 그 돈은 은행 소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반환 채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예금주는 계좌를 통한 예금 반환 채권만을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권은 일단 그 지정된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요 임직원 있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입니다. 요 임직원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행 임직원이 여러분이 그 은행에 입금했던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배임죄가 될까 안 될까라는 얘기인데 소유권이 넘어간다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함부로 썼다 할지라도 예금주와의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예금주의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이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2번은 그냥 외워두세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조합은, 자, 요거 세무쳐볼게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조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냥 외워두시고. 3번은 왜 배임죄가 안 되느냐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라는 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처리하는 자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 것인데 3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 그랬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요. 이전받았다. 과거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즉 소유권을 지금 이전해 주어야 할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을 주내 만회하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순간 그 의무는 사무 처리는 끝난 거야. 종결된 겁니다.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해주는 순간, 이전받은 순간 타인 사무 처리자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도 보시게 되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꺽쇠 2번도 그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얘기 나와 있지. 이전받았다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뭐뭐뭐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질 않고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자, 신주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역시 회사 자기 사무다. 이런. 신주를 발행하는 사무는 대표이사의 회사의 사무란 말은 자기 사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주 발행에 있어서 이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한 즉 일반 주주들에게 손을 끼쳤다 할지라도 일반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다?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주주들이 손을 입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관계에서 배임죄 지식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 여기를 채무쳐 볼게요. 이 사람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고 결국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주식하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신주 발행하는 부분. 뭐지? 저는 예전엔 주식은 했는데 지금 거의 주식을 안 하는데 갑자기 잊어먹었네. 갑자기 막 주식 거래가 막 물량이 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스톡 옵션인가? 뭔가 그 회사 기여자에게 뭐 주식 뭐 100만 주 뭐 스톡 옵션 맞추는 거 있잖아요. 임원들에게. 그러면 주식값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얼마 동안은 주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새로 추가로 발행한다 할 때 약간 주식 가격이 그 다음날 얼마 동안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데요. 팔고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신주를 발행하는 부분이 주주들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판례는 이거 최신 판례죠? 그렇죠? 이거 작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고 그 밑에 것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온 판례인데 자, 볼게요. 자, 매매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내가 돈을 주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동시행 관계입니다. 매매라는 것이. 예, 그래서 내가 돈을 주니까 물건을 건네주더라. 이것이 쌍방계약이다. 쌍방계약, 쌍무계약.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민법에서는요. 쌍무계약. 그래서 쌍방이 그 계약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해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다.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라면 다르지만 동산일 때는 자기 사무다. 이런 말이죠. 자, 수분양권 매도인 아시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청약이 당첨되고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는 뭐 분양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분양 거래를 최근에는 많이 제한을 하지만 예전에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를 몇 억씩을 받고 팝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수분양권 매도인이
그 분양권을 판다. 그래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금 얼마 받고 뭐 체결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더 나타나서 더 돈을 더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에게 파는 겁니다. 웃돈을 더 받고 라고 했을 때 최초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너 당신 나한테 돈 받고 판다 그랬는데 왜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라고 해서 배임죄를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팔지 않고 여기 마지막 줄에 제3자에게 더 돈을 더 받고 이 제3자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분양권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냥 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단순히 뭡니까? 타인 사무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돈 당신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계약서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주고 내가 딴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금전채무도 마찬가지죠. 금전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사무가 되지를 않는다. 자, 이 논리는 꺽쇠 2번 보세요.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존 금전채무를 A라고 해보고 다른 금전채권을 B라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예를 들면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요 1억을 빌리려면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담보를 설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이 1억을 빌려오면서 설정한 것이 자기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갖고 있는 뭐가 있었냐면 요양급여 채권이 있었어. 요양급여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1억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억을 갚으면 그 찾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 채무자가 그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B라고 하는 요양급여 채권을 자기 친형에게 이중 양도해버려요. 이중 양도해버린단 말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 와놓고 그 다음날 바로 친형에게 이중 양도를 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양급여 채권을 설정한 것은 뭐예요? 요양급여 채권을 설정한 것은 이 주 채권 채무 관계가 이 1억을 빌렸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요양급여 채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채권자는 요양급여 채권의 뜻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억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담보를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된 채권 채무 관계는 이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이 요양급여 채권이 아닌 거예요. 이 요양급여 채권을 설정해 놓은 것은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의 담보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주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령 채무자가 요양급여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형에게 몰래 넘겼다 할지라도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요양급여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이 1억이라고 할 빌린 것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건 여전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1억이라고 주고받았다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채권을 딴 데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갚아버리거나 또는 다른 담보 채권을 또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양급여 채권을 다른 쪽에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다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쭉 보시면 중간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해야 할 의무. 이 유지 보존할 의무가 뭐죠? 그치? 요양급여 채권을 너가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즉 너가
이 요양급여 채권을 잘 유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 몰래 친형에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이중 양도해버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 사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몰래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다 세무 치냐면 채권 양도 담보 계약 여기다 세무 쳐볼게요. 계약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채권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자식 채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 작년도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